안녕하세요. 면접병 면접바 영입니다. 제가 연초가 정말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드린 적이 있는데요. 경력분들에게는 지금 이 시간에 이직해야 될 회사를 미리미리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또 신입분들에게는 지금 중소기업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들을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최종 목표가 어디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커리어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좀 더 큰 물에서 놀려고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사실 내가 어떤 기업을 지원하고 어떤 기업에 도전할 것이냐, 이걸 고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는 자소서나 면접 혹은 경력 길서를 준비하는 것 이상의 큰 고민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을 추천해 보기도 하고, 또 이런 지표를 중심으로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드리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좀 더 정리가 필요하고 좀 더 알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실 거예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그런 지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는 강의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좋은 기업이란 어떤 기업일까요? 좋은 기업이라고 얘기할 때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성장률이었어요. 매출이나 수익, 당기순이익,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만 봐도 큰 틀은 볼 수 있다. 그런데 아마 재무직무이시거나 또 회계직무로 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들이 있겠죠. 사실 이런 모든 정보들을 종합해놓은 게 재무제표인데, 이 재무제표를 조금만 볼 줄 알아도 기업에 대한 특징들도 당연히 파악이 되고요, 기업의 히스토리도 알게 되겠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기업들을 조사해보면서 산업의 변동성이나 특이성까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재무제표를 평소에 볼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재무나 회계를 전공하신 분들조차도 이게 그렇게 익숙하거나 이걸 가지고 무슨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이게 익숙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거를 많이 해보신 회계사님이 바로 권호상 회계사님입니다. 자신의 모든 노하우를 최대한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산업에 대한 정보까지 담아서 회계나 재무 전공하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강의라고 합니다. 자, 만약 이 강의를 듣는다면요, 세 가지 정도의 포인트로 활용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구체적인 업종별 예시가 있습니다. 이분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말씀도 나름 재밌게 잘 하시고요. 그런데 만약 매출이 줄어, 그럼 여러분들 이익률이 엄청나게 폭락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정도 느낌을 가질 수 있잖아. 굉장히 해박하세요. 굉장히 여러 영역들 짬바가 느껴져. 그런데 제일 의미가 있었다고 보여졌던 게 다양한 업종을 기반으로 최신화된 데이터를 제공해 주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S기업, L기업 등 다양한 기업들의 재무제표는 매년 나오는 달이 지정되어 있는데, 권호상 회계사님 강의는 항상 당해년도 최신 사례 자료를 가져오시더라고요. 강의를 통해서 이런 최신 사례로 듣다 보면요,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사실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라는 거가 기업의 건강도를 수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건강검진 같은 데 가면 나의 건강 상태를 딱 표로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이 숫자만 봐도 이 사람은 지금 건강하구나, 비만이구나, 이 사람은 지금 운동을 더 해야겠네, 이 사람은 간이 안 좋구나, 이런 것들을 의사들이 탁탁탁 진단하듯이 일종의 회계사는 그런 MRI나 엑스레이를 판독하고 계시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이런 정보들을 좀 알고 있으면 회사의 성장성이나 이 회사 현재 분위기가 어떨지까지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가율이 올라간다거나 이익률이 추락하고 있다거나 이럴 때 회사가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겠죠. 신규 사업에 대해서 이익이 안 나오고 계속해서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면 그 사업부가 지속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겉에서 잘 볼 수 없는 내용들이죠. 단순히 외부에서 보여지는 저긴 대기업이야, 저기는 중견기업이야, 이런 영역에서 잘하는 회사야, 이 정도로만 보는 게 아니라 권호상 회계사님이 그 이유를 해석하는 관점을 알려주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고, 또 산업의 특징들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알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됐던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제조업에서 반도체, S기업 이런 거 있잖아요. 재무제표를 막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숫자인지 안 좋은 숫자인지 그 기준을 캐펙스 40%로 보라고 그냥 딱 정해줘요. 사실 우리에게는 생소한 지표고 이름이긴 한데, 이런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이게 왜 의미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내용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S기업에서 전년 대비 65%를 달성하게 됐는데, 이전에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모르겠지만 40%라는 기준을 알기 때문에 이 회사의 재무 상태를 알 수 있게 되는 점, 이런 핵심적인 팁을 알려주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면접에서 아무래도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원 기업을 선정할 때 확신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거나, 내가 지원하는 영역이 성장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업계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재무제표라는 거는 기업의 건강도와 운영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원을 하거나 이럴 때도 물론 사용이 되지만,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회사가 좀 어떻지? 또
또는 경쟁사는 어떻지? 내가 이직하려고 하는 회사는 어떻지라는 이 산업 전반적의 변화들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원가율이 예전에는 이 정도였는데 올해 들어서 우리 회사가 원가율이 엄청 올랐어. 그럼 뭐예요? 매출이 엄청 동반되지 않는 이상 수익률이 깎아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성과급도 줄고 회사 분위기도 안 좋아질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만 이런 거냐? 다른 회사를 봤더니 우리 회사보다 더 원가율이 올라갔네? 그럼 우리가 어떤 면은 잘 방어를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식의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고 이직의 타이밍이나 이걸 더 잘하고 있는 회사를 이직의 후보군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종사하고 있는 업계의 판이 어떻게 돌아가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판이 잘 돌아갈 때 내가 근무하고 있는 필드 자체가 굉장히 폭락하고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내가 아무리 전문가가 되고 내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사실 연봉의 상승을 한다거나 새로운 차원의 기회를 얻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성장하는 영역에서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이직 전략과 취업 전략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강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기업에 조금씩 주식을 투자해봐라. 그래야 그 회사의 재무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진다. 이건 대개 재무에서 중요한 여러분들 스킬이에요. 여러분이 재무에 대한 관심 가지고 싶다? 많이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여러분들 관심 있는 기업에 조금씩만 투자해보세요. 그럼 그 기업의 공시자료 무조건 보게 돼요. 그리고 실적 발표 항상 봅니다. 저는 굉장히 맞는 말 같아요. 제가 아는 분도 한 주씩 다 가지고 있대요. 산업의 모든 영역에 한 주씩, 그리고 해외까지 다 가지고 있어서 소액 주주긴 하지만 어쨌든 재무 현황이라든지 이런 보고서가 날라오잖아요. 그 내용을 그때마다 보면서 산업의 동향이라든지 그 회사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의 있게 들여다보는 계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주식을 조장하고 주식으로 한탕 땡겨라, 이거는 뭐 아닌 거 잘 아시죠? 그런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내용들을 가지고 변동사항을 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정보에 대한 획득을 하는 것은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많이 몰빵하지 마세요. 주식은 여유 자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의 펀더멘털이 될 만한 경제에 대한 지식을 계속해서 습득할 수 있는 거예요. 해당 강의에서 이분은 뭐 여러 내용들을 하도 많이 보시고 여러 기업들의 재무 상황을 분석하실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의 직업이기 때문에 업계 상황과 경제 흐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경쟁력 있는 자기소개서, 경력기획서 작성할 핵심이 뭐라 그랬죠? 구조화된 내용에 수치화된 근거라 그랬죠. 그게 뭐냐면 숫자가 그래도 비교적 객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분식회계니 뭐니 해서 이런 것들을 잘못하게 하고 망가뜨리는 경우도 분명 있지만 사실 일반화시키는 건 굉장히 말이 안 되고요. 객관화된 숫자를 중심으로 그 회사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시대적 흐름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무의 주요 지표들의 여러 기업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성장성, 우리 커리어를 어디에서 꼽혀야 될지 생각해보는 것은 정말 중요한 펀더멘털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입장에서 쉽게 회계사의 전문성을 잘 풀어내시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패스트캠퍼스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좋은 정보가 있으면 여러분께 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이상 이영구였습니다.